예, 오늘 이제 제가 AS 모임에 왔습니다. 그래서 AS를 하기 위해서 왔고요. 우리 반장님의 요청에 따라서 이제 AS를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히든 잼스가 아니라 우리가 처음 했던 게 3프로TV였죠. 이게 벌써 4년인가 5년 된 것 같아요. 5년이라고 그랬나요? 4년인가? 5년이죠. 19년이니까 이제 5년 차가 되니까 AS를 해줘야지 그때하고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좀 그때와 지금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좀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 봤고요. 오늘 주제는 이제 시장도 진화를 한다는 거고 우리도 이 변화된 이 시장 환경 속에서 자연 도태될 것이냐 아니면은 자연 선택될 것인가 이 부분을 갖고 좀 얘기를 나눠봤으면 해요. 이게. 그래서 오늘 주제는 뭐 특별한 거 없고 이제 진화론이 사실 금융시장에서도 적용이 많이 되거든요. 책도 이게 금융시장으로 간 이제 진화론이라는 책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이 시장이 요즘 많이 난이도가 높아졌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시장이 변화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4년 전, 5년 전 우리가 같이 공부했을 때 하고 지금은 5년 동안 또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 발전된 이 시장에 맞춰서 우리도 투자를 해야지 도태가 되지 않고 남아있는 거. 우리가 그때 20명인가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근데 오늘 11분인가 10분 오시니까 반이 벌써 도태가 된 게 아닌가. 그리고 여기 이제 오신 분들은 이제 선택되신 분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계속 선택이 돼서 이제 좀 더 이제 좀 풍요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자료는 누구든지 다 배포 가능하니까 마음대로 배포하시고 퍼가시고 뭐 자 변조 다 환영하니까 다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적응적 시장 가설이라고 있는데 그때도 제가 오늘도 한번 말씀드렸을 때 시장이라는 건 후유적 시장 가설도 있고 여러 가지 가설이 있는데 그중에 적응적 시장 가설이라는 거는 시장은 이제 그 변화를 하고 진화를 하고 그 변화하고 진화하는 이 시장에 적응한 사람들만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주로 설명드릴 건 다윈인데 찰스 다윈이 이 만화에 캡처를 하나 해왔는데 평생 직업이 없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풍요롭게 살았다고 하거든요. 이게 사실 전업 투자자의 원조가 찰스 다윈이더라고요. 이게 이분은 원래 의사 집안이어서 부유한 집안이기도 했고 와이프도 부유한 집안이긴 했지만 이 찰스 다윈이 죽었을 때 당시 재산이 자기가 상속받았던 재산보다 훨씬 큰 재산을 이제 남기고 돌아섰다고 하더라고요. 이 모든 게 다 전부 다 주식 투자 배당으로 돈을 번 건데 찰스 다윈도 어떻게 보면 진화론 종의 기원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그 주식시장도 그 종의 기원 진화론 관점에서 투자를 하니까 성공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유튜버 보면 많이 있는 거 내가 캡처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게 다윈의 와이프고 이제 찰스 다윈인데 부모님들이 다 엄청난 부자였어요. 이게. 첫 번째는 우리가 투자해서 크게 돈을 벌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부자면 된다. 이게 근데 우리 부모가 부자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비슷한 방법 한번 써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과 이분 하신 말이 재테크 주식 투자를 잘했다는 거고요. 찰스 다윈은. 그래서 투자의 기재 쩐의 달인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찰스 다윈이 그 학력이 왔어요. 학력이 이렇게 높으신 분이 아닌데 이렇게 성공했다는 거는 어떤 이제 비결이 있었는지를 한번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또 다른 게서 캡처해 왔는데 자연 선택이라는 거를 갖고 이제 설명하는 건데 다들 아시잖아요. 자연 선택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영국 런던 지역 같은 데는 이제 스모그 때문에 벽이 시커멓다는 거예요. 시커머지니까 그 검은색 나방은 생존 확률이 높고 흰 나방은 생존 확률이 낮아진 게 다른 눈에 잘 띄니까 다 잡아먹혀 버린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검은 지역에는 검은 나방만 많이 살고 흰 나방은 도태가 되더라는 게 자연 선택설이죠. 이게. 그리고 이거를 보시면은 갈라파고스 제도인데 똑같은 이제 새들이 이렇게 떨어진 지역에 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변화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똑같은 핀치새인데 씨앗이 어떤 거에 따라서 과일을 먹는 거나 곤충을 먹거나 씨앗을 먹는 거에 따라서
이제 진화를 했다는 거예요. 진화했다는 거는 이것만 살아남고 나면 다 죽어버렸다는 거죠, 이게. 근데 우리나라가 요즘 막 국장은 안 되고 미장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근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은 우리나라 국장이라는 지역, 다시 말해서 이게 우리나라고 이게 미국이라면은 그 미국에 있는 그 주식회사와 우리나라에 있는 주식회사의 지적이 틀리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한국 시장에 적응 못했던 투자자는 사실 자기가 미국에서 잘할 수 있다면 미국 간 게 맞죠, 그게. 그 뭐, 필리핀을 가거나 러시아로 가거나 영국으로 가거나 독일로 가거나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시장을 가거나 아니면 여기서 도저히 못한다면 도태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가서 시장은 이렇게 계속 변하고 있고 변화된 시장을 원망하기보다는 우리는 이 시장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 5년 동안 시장은 많이 변했고 이 변화된 시장에 우리는 적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이건 뭐 다들 아는 내용이긴 한데 긴 기린과 짧은 기린이 이렇게 많이 섞여 살았단 말이에요, 기린이. 그런데 짧은 기린이 목이 길어져 가지고 긴 기린이 된 게 아니라 원래 태어날 때부터 긴 기린이 있고 목이 짧은 기린이 있었는데 목이 짧은 기린이 도태가 되고 목이 긴 기린만 살아남았기 때문에 지금 기린은 목이 긴 기린만 살아남았다는 거죠, 이게. 근데 이걸 보면서 우리 투자자들도 한국 시장에서 도태가 될 것인가 아니면 선택을 받으실까는 우리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고 우리도 선택을 잘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보통 예전에 그 얘기 많이 했었을 거예요. 청바지를 만드는 회사 투자하지 말고 그러니까 금강을 캐는 사람한테 투자하지 말고 청바지를 만드는 회사에 투자하려는 건데 지금은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스페이스X라고 그 일론 머스크가 만든 이 회사는 달나라 가가지고 희귀금속을 캐겠다는데 희귀금속을 캐겠다는 사람은 한 회사밖에 없고 이 우주 발사차에 부품을 공급하겠다는 거는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하면 싸지고 귀하면 비싸진 헌기라고 이제 기비라고 흔해진 것들은 싸지고 그 귀한 거는 비싸지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할 때 이제 5년 전과 지금 달라졌던 부분은 싼 거를 찾기 위해서는 이걸 사야 되는 거예요. 쇠와 특수금속 같은 거는 많은 회사들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회사는 쌀 거예요. 싼 회사에 투자를 해서는 이제는 돈을 벌기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비싼 회사 하나가 전부 다 장악하고 이 회사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변화된 현실에 우리가 적응할 것이냐 아니면 도태될 것인가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건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서부 시대에는 금맥 찾지 말고 청바지 팔라고 했지만 그거는 광부가 흔한 거고 청바지가 귀했기 때문에 청바지에 투자한 게 맞죠. 근데 지금 2024년 5월 달에는 스페이스 X 같은 회사는 하나밖에 없고 여기다가 부품 소부장을 하는 회사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밸류만 봐가지고 이 회사에 투자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런 회사에 투자해야 될 것인가에 따라서 그 자연 선택이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이게 엔비디아인데 이거를 그냥 500불에 샀다가 쭉 가면 벌써 1000달러가 넘어갔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불과 1, 2년 사이에 주가가 확 올라갔는데 그러면 엔비디아에 투자를 할 것인가, 엔비디아 관련주에 투자할 것인가를 보면은 지금 예전 5년 전이라면은 밸류가 싼 엔비디아 관련주에 투자해라고 제가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근데 5년 사이에 시장은 진화를 했고 진화된 시장에서는 이제는 엔비디아 관련주나 뭐 한 달이 거치고 있는 회사 투자할 게 아니라 이 회사를 투자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왜냐하면 이 회사가 할 수 있는 거나 다른 경쟁자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금강을 캐겠다는 사람은 극소수고 그 청바지를 팔겠다는 사람은 흔해진 뭐다 살 수가 된 이 세상에서는 이 정말 소수에 있는 회사만 주가가 가고 이 외에는 전부 다 소외를 받는 게 변화된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종목 얘기라는 거는 보통은 이제 뭐 추천주가 아닙니다 하면서 다 도망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은 이 성공한 극소수만 달리고 나머지 전부 다 소외되기 때문에 이때 잘못된 판단을 해버리면은 극심한 소외 현상을 계속 겪을 수밖에 없지 않나
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밸류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날아가는 게 눈에 보이는데도 사지 않고 자꾸 변두리에 있는 숨어 있는 보석을 찾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안 통해요, 이건. 지금 현재는. 그래서 좀 지금 현재 2025년, 24년 현재로서는 미국 시장이든 한국 시장이든 가장 센 테마의 가장 주도들을 그 편성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윈은 어떻게 투자했냐면은 다윈은 이제 그 진화론처럼 생각한 거예요. 막 다섯 종목 이렇게 투자를 한다면은 이 다섯 종목에서 성공한 한 종목만 날아가고 나머지는 물론 도태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산 투자를 해갖고 이게 다섯 종목 다 사는 게 아니라 선택된 종목에만 최대한 기회감소 수익을 극대화시키자는 건데 이거는 매우 이제 초보자들이 하기에는 적절한 방법이라는 거죠. 이게 포터 같은 거를 분산할 필요 없이 지금의 엔비디아 같은 종목에 집중을 해서 거기서 수익을 내고 만약 끝까지 바로 나오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멋지지 않은 투자 의견이잖아요. 그냥 굉장히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저평가된 기업을 사서 적정 주가 오면 팔아라는 이 논리가 5년 전에 제가 계속했던 얘기인데 지금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의견이 달라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내가 또 들었던 생각이 그 영국에 뱅컷이라는 예술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비싼 그림을 이제 만들어서 팔았거든요. 이 양반이 연극 배우를 고용해가지고 자기가 10억 이상이 되는 그림을 이 연극 배우 할아버지가 팔기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뱅컷시의 10억, 20억 가는 이 그림을 아무도 보지 않더라는 거예요. 많은 길거리 지나는 행인들이. 그런데 그거를 가격을 불과 60달러에 팔겠다고 붙여놓은 거예요. 우리나라 돈 7, 8만 원 정도 하는 건데. 근데 실제 가치는 이제 전시장에 가면 10억, 20억 하는 거를 6, 7, 8만 원에 팔겠다 그러는데 아무도 보지도 않고 그 정인이,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자판에서 파니까 아무도 보지 않더라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이렇게 10억, 20억, 20억짜리를 이게 싼 가격에 팔아도 관심이 없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샀더니 그 다음날 바로 이거는 10억짜리, 20억짜리라고 얘기하니까 대박이 터진 거죠, 이게. 경매상에서는 100만 달러고 거래소 60달러라면은 우리가 기업을 분석한다는 게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제 좀 조심해야 될 부분 현재로서는 그 하루 종일 기업을 공부한다는 분들이 계세요. 예, 아침 6시부터 매일 출근을 일찍해서 그 열심히 기업 공부를 하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런 그림을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10만 달러라고 거래가 되고 있지만 이건 15만 달러짜리다, 20만 달러짜리라고 엄청나게 연구 공부를 하는데 사실 이 시장에 이게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그림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이 그림이 경매장이라는 시장이 있을 때는 이 가격이 그래야 되는 거고 거리에서는 이 가격이 그래야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뭐 어떤 기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삼성전자가 있으면 삼성전자가 미국에 상장됐으면은 얼마일 거고 한국에 상장돼 있으니까 얼마에 거래되고 있고 삼성전자가 베트남에 상장돼 있다고 하면 또 다를 거예요. 그 가격이. 그래서 우리가 이거라는 거를 보면서 한국장은 안 된다, 뭐 베트남장은 안 된다, 미국장만 된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갈라파고섬이라면은 이 새가 어느 지역에서 서식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왜 이 가격이 그래야 되는지를 이제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기업 분석을 열심히 할 필요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열심히 기업 공부를 한다고 수익이 나고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수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좀 더 크게 이 회사는 어느 시장에 어느 시점에 상장이 돼서 어느 정도 가격이 거래가 되고 있는지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하고 그 상태에서 좀 길게 롱텀하게 갖고 가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오히려 지금 시장에는 맞지 않냐라고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절대적인 이제 근데 정말 이 그림이 시각적인 감동이 있다면은 장소에 관계없이 똑같은 가격에 거래돼야겠죠. 근데 왜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 걸까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업을 공부했다고 가정해봐요. 삼성전자나 현대차를 공부했는데 왜 이 가격이 이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가를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제가 좀 드는 생각이 우리가 저평가된 기업을 공부한다는 게 의미가 있을까? 만약에 저평가된 기업이라고 난 판단을 하고 이 어떤 X라는 종목이 실제 거래 가격은 5만 원인데 내가 판단하기에는 10만 원 거래야 된다고 판단했다 손 치더라도 내 생각이 시장이 전혀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생각해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3만 전자와 7만 전자는 같은 회사잖아요, 이게. 같은 회사인데 왜 땅바닥에 있으면은 왜 관심을 아무도 갖지 않는가? 그러면은 3만 전자와 7만 전자 오늘 어제 며칠 급락했잖아요, 삼성전자가. 그러면은 우리는 이 삼성전자의 적정 주가를 얼마로 보고 그게 왜 시장에서 그 가격에 거래가 되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정말 우리가 적정 주가라는 게 합리적인가?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고 좀 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삼성전자의 반도체라든지 이런 사각 사업부를 열심히 공부를 해갖고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게 투자 성과와 이어질 수 있을까도 생각해 봐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오늘 할 얘기는 뭐 특별한 거 없고 주가 하락과 조정을 잘 구별하자는 거예요. 주가 하락이라는 거는 이것처럼 제가 좀 그때 한번 설명을 더 드렸던 것 같은데 당연히 빠져야 마땅한 주식이 주가 빠지는 게 이제 주가 하락인 거고 조정이라는 거는 당연히 올라가야 될 종목이 이제 시세가 한 번씩 이제 하락 조정을 받을 때 사는 게 이제 투자라는 거죠. 근데 이게 내용이 되게 쉬운데 실제 해보면 이게 마음이 심리가 막 흔들려요, 이게. 그래서 사실 올해 열심히 기업 공부한 사람보다 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엔비디아에 투자한 사람이에요. 이게 제가 아는 이제 부동산 전문가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만났더니 자기 부동산 업자 한 명이 엔비디아에 크게 집중 처리해갖고 올해 큰 수익을 났다고 크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 하는 말이 그 부동산 전문가인 친구는 주식을 거의 할 줄 모른대요. 그런데 엔비디아 하나 잘 잡아가지고 이때 그 500불에 사가지고 그냥 따블을 먹고 있다는데 굉장히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이게. 나는 이렇게 공부를, 국장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미장에 있는 이거 하나 사가지고 그 큰 돈을 번 친구를 보니까 배 아프다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다고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는 논리를 좀 이해를 하고 투자했으면은 우리가 엔비디아 샀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엔비디아가 쭉 올라가다 한 번 이게 기회를 줬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때 샀으면 되는 건데 안 샀기 때문에 돈을 못 번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국장에 있는 종목을 한번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이게 좀 액분화한 상태 갖고 제가 살짝 좀 틀린데 뭐제 친구들 모임에서 샀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때 딱 사가지고 지금까지 갖고 있으면은 딱 좋겠지만 우리는 이때 샀죠, 이때. 그때 샀는데 쭉 빠지더라고 이게. 근데 쭉 올라가가지고 지금 한 300% 정도 수익이 난 상태인데 이것도 이게 월봉이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 투자라는 게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어렵게 공부를 하니까 어려운 거지. 어렵게 투자하지 마시고 쉽게 투자하시려면은 첫 번째 단계는 그냥 그 월봉을 보시라는 거예요. 월봉을 봐가지고 이게 좀 이제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이유가 합리적인가? 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건가? 아니면 테마로 올라가는 건지 봐가지고 이익 증가 때문에 올라가는 거라면은 이제 어떤 종목을 살지는 월봉을 보고 검색을 하시고 어느 시점에 살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봉을 보시고 그러니까 월봉을 보고 이제 이익이 증가 추세인 거를 고르시고 매수는 일봉을 보시면서 여기 제가 21선인가요? 요거 62선인가? 62선은 진하게 제가 표시해 놨잖아요. 그죠? 진하게 표시해 갖고 이 근처에 올 때마다 이게 근처에 올 때마다 분산해 갖고 좀 사시든지 사더라도 이렇게 왔을 때 사시면은 어렵지 않게 이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쉽지 않아 이게. 이거 되게 쉬워요. 근데 쉬운데 왜 어렵게 공부하냐면은 일단 나는 놀랍지만 많은 분들이 아예 월봉을 안 보더라고 이게. 월봉 안 보고 그냥 그 일봉이나 뭐 심지어 10분봉, 30분봉을 투자하니까 어려워지는 것 같고 주봉이나 월봉을 보면서 투자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건데
아까 앞서 먼저 오신 분한테 말씀드렸지만 그 미역국 파기가 제일 어렵대요.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미역국 만들 줄 알거든요. 그런데 집에서도 나도 만들 수 있는 거를 한 그릇 2만 원에 팔려고 그러면 누가 사 먹겠어요. 그런데 2만 원에 팔리는 미역국집이 있잖아요, 이게. 잘 되잖아요, 여기. 점심 약국도 힘들 정도 잘 되는 집들이 있는데, 그,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미역국 만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미역국이 나온다는 건데, 다 알고 있잖아요, 이게. 근데 이 약간의 차이와 실행의 차이를 극복만 하면은 쉽게 좀 잘 되는데, 그 단계까지 올라가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집에서 만들던 미역국을 청담 미역이나 보드 미역 수준으로 만들어내는 연습은 사실 본인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논리는 간단한 거예요. 그냥 월봉상을 봐가지고 상승 추세에 접어들거나 접어들 수 있는 종목 중에서 일봉으로 봐가지고 좀 이제 60 이상 근처에 오면은 사서 한 번 사면 두 달 동안 안 보는 거라서 그래서 기계 갖고 가면 된다는 거고 그 제가 여러분 모임에 있는 거 같더라고요. 예전에 인선 ENT 이게 이런 거를 이게 있는 종목이 제일 문제가 이게 월봉인데 쭉 빠지잖아요 이게. 근데 그 실적 보니까 실적이 피크 찍고 또 이게 빠져버리잖아요. 350 찍고 내려오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그 장기 투자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장기 투자하면 큰일 나는 게 계속 물리는 거예요 이거.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래서 보통 이렇게 실적 때문에 빠지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딱 봐가지고 공부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딱 봐가지고 월봉을 봐가지고 이거는 그 피크 찍었다 싶으면은 그냥 공부를 하지 마시고 공부해야 될 거는 이제 갈만한 떡잎이 좀 보이는 것들을 공부를 하시고 이런 거 열심히 공부하면 하루 종일 공부를 하는데 성과가 안 나와 이게. 그래서 성과가 안 나면은 제가 이제 5년 전에 같이 우리 모임을 했는데 모임했던 분들이 다 수익이 잘 나왔고 돈을 많이 버시면 저도 기분 좋은데 많이 못 보고 있다 그러면 제가 속상하잖아요. 이게 내가 뭘 사기를 쳤나. 그래서 제가 5년 전에 안 했던 게 이런 거 얘기 안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아무 때나 사라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레이딩 부분인데 이 부분 안 하니까 엉뚱한 종목을 공부해가지고 그냥 수익이 안 나고 시간만 허비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한 3년 전인가 한번 그때 모임 나갔을 때 그때 포털을 그때 한번 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 포털을. 그때 인선 ENT가 있고 또 몇 개 기업이 있던데 외고 보니까 공부하면 안 되는 기업들이더라고요, 이게. 근데 그거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그럼 이런 거의 문제가 이게 공부하면 안 될 정보를 공부를 하면 물타기가 들어와 버려요, 이게. 그러면 한 2, 3년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투자해서 크게 돈을 벌려면 공부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공부하지 말고 그닥 아예 공부하지 말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해야 될 종목에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이미 한번 해먹고 나간 종목, 크게 시세 분출했던 종목들은 괜히 뒷북 치면은 그냥 속망상하 그러니까 하지 마시라는 거고. 그래서 인선 ENT 같은 거는 이제 월봉을 보면은 현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일봉을 보면은 그래도 올라갈 것처럼 보일 때가 몇 번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이때 사고 이때 보면 되지 않냐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아예 그 트레이딩을 할 때는 그냥 이런 거 빼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의 팁을 드린다면 여러분이 이제 주식 투자할 때 매매를 하잖아요. 그때 그 엑셀을 다 정리하고 있잖아요. 정리할 때 만약에 어떤 종목 인선 ENT에 투자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할 때 매수 의사결정을 언제 했고 언제 시점 매매가 됐는지를 적어보세요 한번. 그래서 만약에 장중에 올라가는 거를 장중에 판단하고 산 경우 그리고 주말에 매매 의사결정을 하고 매수 실행은 주중에 했지만 매매 의사결정은 주말에 한 경우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성과가 어떻게 났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아마도 모르긴 해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게. 장중에 매매를 하면은 그거는 매매를 내가 한 게 아니라 내가 매수로 빨려 들어간 거예요, 이게. 시세에 넘어가갖고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매매라는 거는 적어도 전날이나 전주 정도에는 매매할 종목을 정해 놓고 매수 시제하는 거는 주중에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기 절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절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미리 이제 시나리오 짜놓으면은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종목을
따라 들어가지는 않을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항상 매매를 하실 때는 엑셀로 정리해가지고 내가 할 종목 하지 말아야 될 종목을 좀 정리를 하시고요. 뭐 다 끝났나요, 이게? 이게 붉은 군대 상부에서 만든 10원짜리 화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1945년도에 그 소련군이 북한 지역에서 유통했던 화폐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화폐를 받고 물건을 내주겠어요? 북한 소련군인데. 그래서 소련군들이 이거 주고 물건 샀는데 그 물건 안 내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다 받고 했는데 이거를 가지고 그 다른 거를 반환해 교환해 주겠다 했지만 그게 이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사실 투자라든지 이런 거는 신뢰의 문제거든요. 어떤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큼 신뢰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인데 사실 투자라는 게 오늘은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그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고 그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은 좀 우리가 이제 그 빨려 들어가지 않고 이제 좀 그 우리가 잘 규제를 해서 통제해서 투자하면 좋겠다는 게 저의 그 AS 특강의 이제 요지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벌써 AS. 근데 질문 좀 몇 가지 좀 봤죠? 뭐 질문 뭐 있나요? 질문이 없어요? 저 궁금한 게 처음에 인카 음, 그 매수하시고 투자 아이디어 결정하실 때 음. 어떤 부분이 매력적으로 보이셨던지 그 당시에 그게 좀 궁금해요. 인카가 굉장히 싼 기업이죠, 이게. 근데 살 때 퍼가 3점대에 배당 수익도 괜찮았고요. 그래서 샀고 그 산 보유 과정에서 한번 이 회사가 그 대출을 받았나 그랬을 거야 아마 그게 어떤 회사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금융계에서 받았는데 그때 그 액면 분할 5분의 1 하기 전에 그 대출해 주는 데에서 5만 5천 원에 2만 2천 원인가로 평가해서 대출이 나갔어요. 그래서 그 대출 기간에서는 인카를 2만 2천 원 정도는 보기 때문에 대출 나가지 않나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주가가 갈 때 액면분 하기 전까지 가격이 그 정도까지 갔었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 일단 싼 기업이어서 샀고 그리고 인카 같은 경우는 그 GA라 그래가지고 보험 판매 회사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의 사업 구조도 이해하기 쉽고 그래서 그 배당 수익도 괜찮고 그러니까 맞으면 대박이고 틀려도 괜찮아야 되는데 배당 수익 때문에 틀려도 빠지진 않을 것 같고 시장에서 이렇게 뭐 돈을 잘 벌고 있으면은 한번 금리가 그렇게 높지가 않는 상태라면 괜찮겠다 싶어서 살 때는 이렇게 올라갈지는 모르고 한 그래도 3, 40% 이상은 이제 가지 않겠냐 싶었는데 가다가 계속 잘 나와서 그냥 보유하고 하다 보니까 한 3년째거든 지금요. 3년 사이에 한 3배 정도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안 못하시나요? 질문이 있는데 예. 방금 전에 얘기하셨던 인카처럼 실적이 잘 나와서 홀딩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음, 저희가 이걸 어떻게 끌고 가는지가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되게 음, 실질적으로는 현실에서 너무 많이 음, 어려운 것 같거든요. 음, 그 저희가 월봉 차트로 보니까 이렇게 예쁘게 올라가지만 음, 주봉으로 가면 다시 변동성이 더 커지고 음, 일봉으로 가면 변동성이 훨씬 더 커지는 시장이다 음. 보니 그럴 때는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조언을 한번 구해보고 싶습니다. 그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그 5년이 됐잖아요. 우리가 투자에 나선 지. 그러면 책도 볼 만큼 다 봤고 트레이딩도 할 만큼 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거는 우리가 수익을 어떻게 극대화해 나갈 거고 손실을 제한할 수 있을까의 문제인데 인내라는 거는 그게 설계의 문제 같더라고요. 나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인내를 할 수 있는 구조로 짜놓으면 인내하기가 쉽고 인내하기 어려운 구조로 짜놓으면 인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했던 방법은 일단 그 주가를 안 보는 거예요, 그냥 주중에는. 그 주가를 안 보고 특히 일봉도 최대한 안 보는 걸로 해서 주봉이라든지 월봉만 보고 하되 매매도 안 하는 걸로.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그냥 인내가 가능한데 계속 주가를 보고 있고 가장 나쁜 습관이 오늘의 특징주를 보는 거예요. 오늘의 상승주 매일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오늘은 뭐가 날아가냐 보는데 그러면 의사결정, 매매 의사결정은 오늘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고 전날이나 전달이나 이렇게 해놓고 한번 나의 원칙을 정하는 거죠. 원칙을 정하는데 그 원칙은 이 정도 가격에 사서 무너져도 난 괜찮다 싶은 종목을 사놓고 그 다음에는 안 보는 거예요. 그게 매우 간단한 거지만 매우 강력한 거거든요. 근데 사자마자 마이너스 20% 30% 나면은 되게 속상해요, 이게. 그래서 이제 급락을 하지 않을 정도의 확신이 있는 종목을 사시고 만약에 급락을 하면은 그때 더 들어갈 수 있을 자신 있는 종목을 사고 진짜 30% 빠지면 그때 더 사보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이제 괜찮아지는데 그건 한번 그 연습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이게. 제가 이제 인스타에다가 그 JMT인가요? 그거를 그때 한번 했는데 그것도 주가가 이제 이렇게 흔들흔들 하잖아요. 그럴 때는 그 일주일 단위로 계속 사보는 거예요. 다다다다닥 사보면 한 20% 빠지잖아요. 20% 빠졌던 게 다시 원시되면은 맨 밑에 샀던 거는 플러스 25% 30% 나와요, 이게. 그런 거를 이제 경험을 좀 해보시면서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경험할 때 중요한 거는 이제 월봉상으로 상승 추세이고 월봉이 상승 추세인 이유는 실적이라든지 어떤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 이유가 있는 종목이 올라가면은 그거는 먹을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제 문제는 이미 날아간 종목을 들어가면은 이거는 인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어떤 종목을 봤는데 종목상으로는 이게 굉장히 싸 보일 수가 있어요, 이게. 만약에 요때 샀다고 생각해봐요, 이때. 그러면은 벌써 한 10% 날아갔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인내하기가 되게 어려워지죠, 이게.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딱 사더라도 이게 그 이평선 중에서 하나는 좀 진하게 해가지고 할 수 있거든, 그 HTS에서 진하게 해가지고 좀 추격 매매하지 않게 그렇게 좀 설계를 해서 하면은 그나마 좀 낫더라고요, 이게. 근데 요거는 그 미역국 끓이는 거 똑같은 거예요. 미역국 끓일 때는요, 미역을 물에 담갔다가 참기름을 붓고 이렇게 볶으시면 됩니다라는 건데 간단하잖아요, 이게. 근데 집에 해보니까 그 맛이 안 나잖아요, 이게. 요거는 계속 해보고 먹어보고 맛을 봐야 돼요, 이건.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되면은 남편분이 좋아하거나 뭐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이게. 근데 그때까지는 한 3년을 열심히 해봐야 되고, 3년을 했는데도 맛이 안 난다. 그러면 접고 그냥 다른 길을, 다른 길을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하여튼 뭐 추격 매매만 안 해도 반은 성공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인내할 수 있는 돈이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인내할 수 없는 돈을 갖고 투자를 하면은 이러다가 내일 뭐 그냥 뭐 무슨 일이 날지 모르잖아요. 그래도 괜찮을 수 있는 돈으로 하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근데 말이 되게 쉬운데 참 어려워가지고 또 다른 분 질문 있나요? 요 유튜브 찍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못하는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유튜브 끊고 얘기를 하죠, 우리 그냥. 예, 끄세요. 누구 유튜브예요? 예, 내년에 봐요, 이제.